출발. 오늘 이 새로운 컨텐츠 쉬면서 해 첫 게스트를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친구랑 맨날 연습만 같이 했지 이렇게 따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는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친한 건 맞지만 이런 인간적인 대화? 왔다. 예! 차 뭐야? 야, 머리 잘 어울리는데? 아까 밀었어요. 언제 밀었어? 차 언제 다쳤어 또? 수술했어, 수술. 어제 밀었어. 아, 어제? 응, 야, 잘 어울린다. 그래요? 하나도 안 어색한데? 야, 아니, 오히려 나은 것 같아. 그래요? 더 어려 보여. 형 처음 만났을 때가 20살이었는데 아닌가? 아무튼. 고등학생이었나? 그때? 네. 그때 너 20살이었어. 감사합니다. 아니 형 그럼 언제 수술했어? 한 이제 20일 됐어. 그래서 내가 계속 하이브 못 갔던 거야. 아 그 애들 콘서트 할 때? 그리고 너 안무도 내가 못 봐주러 가고. 아, 그때 딱 수술한 그때여가지고. 아, 내가 지금, 나 060번이거든. 야, 형 진짜 전역한 지 몇 년 된 거야? 20년 됐죠 거의 20년 된 거야? 19년. 와, 징글징글하다. 이야, 나 진짜 나이 많다. 야 잠깐 형이랑 그럼 몇 살 차이지 내가? 너 10살 12살? 너 쥐띠지? 네. 아, 우리 아, 띠동갑이다. 띠동갑 맞아, 띠동갑이다. 띠동갑이었다. 그래서 아, 그래, 동갑내기였다. 아 맞다. 맞아. 그래서 막 맞네. 이렇게도 동갑내기라고 했었어, 우리가. 맞다. 띠동갑내 얘기했었지.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훈련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유롭지 않다라는 아. 거. 너의 몸의 주인은 지금 너지만 군대 입대를 하면은 너의 몸은 군법적으로 국가의 몸이야.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위계 질서, 이게 군대에서 나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훈련은 너가 재밌어 할 것도 분명히 많아. 근데 너가 사실 그걸 잘할 것 같은 게 단체 생활을 너는 계속 하잖아. 그쵸. 거의 뭐 중학생 때부터 이제 단체 생활을 계속 해왔고, 그때 뭐 훈련만큼 하루 종일 연습을 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너한테는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차 탈 일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만 뭐 피부과나 뭐 운동하는 데만 왔다 갔다 하고 형 연습실 갈 때도 집 가깝잖아요. 그 전기 자전거 타고. 나 엊그제도 갔었는데. MC? 승현이 형만 있고. 그냥 갔어? 근데 진짜 딱 승현이 형만 진짜 없어. 연습실 그냥 오는, 기약 없이 오는 유일한 연예인 2명이 너랑 성훈이야. 아 성훈이 형도? 근데 성훈이 요즘 안 와. 근데 나오면- 진짜 생각해보니까 형 쉬는 걸 못 봤네. 지금 쉬잖아, 이거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쉬려고 이것도 지금 내가 쉬려고 촬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촬영을 또 하잖아요. 그냥 쉴 수 그치. 있는. 근데 좀 이게 나는 좀 의미가 있어. 어떤 거요? 이 유튜브? 뭐가 의미가 있냐면, 한번 샤워. 나도 이게 이런 컨텐츠가 있어야 나도 어딘가 가고 내가 쉬려고 하고 하지. 만약에 이런 걸 안 하면 미팅 잡거나 뭐 연습실에서 행정 보거나 뭐 팔이 이러더라도 그냥 그럴 것 같아. 디렉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를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수많은 이제 연예인들 있잖아. 이 연예인들이 어떤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항상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뭔가를 하고 뭔가 분량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맞아. 진짜 노력하잖아. 여하튼 그게 업이니까. 근데 나는 그 마음이 뭔 줄 알아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편안하게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면 어떨까? 게스트도 편하고 호스트도 편하고 보는 사람들도 편안한, 조금 재미없어도 그런 편안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첫 촬영인데 첫 게스트가 너무 거지. 그래요? 예. 몰랐어? 뭐야 아무 말도 안 했죠. 말해줘야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너를 데리고 오늘 어디를 갈지 뭘 할지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가면 알아. 밥은? 밥 간단하게 먹었어. 잘했어. 우리 고기 구워 먹을 거라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여기 고깃집이에요? 아니야. 그냥 스튜디오에서 고기 구워 먹어요.
와 진짜 편안하게 왔네. 잘했네. 진짜 진짜 잘했어. 진짜 편안하게 있다 가. 그 이 컨텐츠 제목은 그거야. 쉬면서 해. 쉬면서 해? 어. 쉬면서 해. 좋다. 편하게 나올 수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뭘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뭘 웃기려고 하지 마. 전 전혀. 아니, 너 웃기는 거 아는데 안 웃겨도 돼 진짜. 네, 오케이. 억텐 금지 방송. 억텐 금지. 이 시간만큼은 너가 이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면 돼.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이거 너 군대 가니까 너가 못 보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걱정돼서 회사 컨펌도 받아야 되고 너 컨펌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안 받아도 되는데요. 아 그래도. 그냥 전 막 올려도 돼요. 진짜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래? 네. 그럼 회사 컨펌만 받아? 회사 컨펌만. 네. 넌 괜찮아? 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 뭐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나는 너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컨펌을 다 진짜 잘 어울려. 그래요? 야 너 진짜 동그랗다. 이거를 좀 밤토리 같아 밤토리. 그냥 좀 동그랗게 잘랐어요. 아 그래? 좀 동그랗게 이렇게. 계속 만지게 되지 않아 이렇게? 네. 여기 까끌까끌 여기 뒤통수에 까끌까끌한 거 만지게 되잖아. 네. 나도 군대 갈 때 그랬었어. 연필 10마냥. 딱 푸시는 생각보다 그 샴푸하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진짜 편하긴 하더라. 머리카락 안 떨어지고 그 뭐야 머리 감는 거 한 1분이면 되지 않아? 저는 아침에 그냥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왔어. 그니까 우리 참 이렇게 일하면서도 참 재밌게 놀았어. 우리 쉴 때가 제일 재밌어요. 맞아. 하다가 연습하다 쉴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토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혜림쌤이 항상 맞아 뭐라 했어? 연습하라고. 혜림이가 맨날 나한테 야 너 안무가야 너 선생님이야 같이 놀면 어떡하냐고. 근데 너무 재밌어. 나는 어느 정도 너네 가르치러 갈 때 어느 정도 놀 생각을 하고 가거든. 야외구나. 근데 비가 조금씩 오면은 완전 분위기 좋았을 텐데. 와 잘 꾸몄는데. 와 너무 기분 좋아. 약간 본격적이네. 와 대박이다. 너무 예쁜데요? 우리 이 정도예요? 호시 그냥 완전 편하게 왔는데. 진짜 편하게 왔는데. 스트랩 신고 그래서 저희도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야 호시야 너무 좋다. 연습실에 있다가 지금 카페 온 느낌. 그러니까 내 입대 전 마지막 유튜브다. 저 화요일에 갑니다. 와. 먹어. 감사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아니 나는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다 준비할 줄 몰랐어. 근데 완전 유튜브인데 지금? 그러니까. 불편해졌어? 아니요. 저는 그래도 불편하면 우리 끝이야. 그래도 우리 편안해야 돼. 억텐 부리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억텐 없음, 웃기기 없음, 그리고 뭐 장기자랑 같은 거 없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차에서부터 그냥 촬영하고 있던. 어떻게? 방금 막 앉은. 방금 막 앉아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저희가 한번 이끌어 가볼게요. 처음 유튜브니까 이거까지 다 살리는 거 어때요? 일어나세요부터 해가지고 다시 갈게요. 이거까지. 권 PD. 근데 와! 아니 형, 와, 무슨 과일이다. 과일까지 갖다 놨어요? 와 과일이다. 야, 무슨 여기 뮤비 촬영장인데? 거의?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되게 편안하게 하기로 했는데 진짜 뭔가 하나도 안 편하게. 아까 과일 하나 먹었는데 또 먹어야겠다. 하나 먹자. 같이 먹어요. 근데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군입대를 앞두시고 귀한 자리 나와주셨는데요. 허심탄회한 얘기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나 그런 과정. 지금과 다른가? 첫인상이? 형이랑 형을 처음 본 게 그거였어요. 그 데뷔 준비하고 있을 때 신화 선배님들 표적. 나를 실제로 보기 전에 무대에서 봤구나. 표적을 처음 보고 춤을 너무 잘 추는 딱 한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와 저 사람 진짜 춤 잘 춘다 이러고 있다가 그 안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쌤, 이 표적 안무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만 내가 연락을 해볼게 이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형한테 그렇게 해서 연락이 통해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된 거지 그때. 이게 신화의 표적이 나의 어떤 기회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대로 그러니까 연락 많이 왔어요. 표적 다음. 표적 안무를 보고 진짜 연락이 많이 왔었어. 근데 표적 진짜 너무 좋았어. 그 좀 센세이션 했어요 진짜 그때.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네. 안무.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그리고 안무.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르르르 뱅 막 이런 거. 손가락 쓰는 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다 큰 그림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냥 디테일로 드르르 강 이러니까. 이 안무가 드르륵 이게 총 갈기는 소리였을 거야. 드드드득 이. 나 생각나. 이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왕왕왕왕왕. 진이 형 거?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에 세븐틴을 봤을 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13명의 동선을 해본 적이 없었어. 많아봤자
그러니까 신화형들 6명, 댄서 12명. 근데 이거는 치고 빠지고인데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3분 안에 각자의 파트가 다 있잖아. 치고 빠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선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나한테 학습도 많이 됐지. 그리고 너네가 좀 유독 좀 빠릿빠릿해가지고 나한테 트레이닝 겸이었던 것 같아. 세븐틴의 처음 시작이. 약간 그렇게 찍으니 너무 처음부터 완성도가 있었는데 형은. 아 근데 그건 너네가 진짜 다 도와주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내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안을 안 찍었었잖아. 시안을 안 찍고 그냥 우리끼리 했잖아. 맞아. 그래서 그땐 시안 그게 없었어. 동선 이렇게 내가 파트지 보면서 아 여기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면서 너네가 계속 도와주니까 이게 빠릿빠릿하게 다 완성이 됐지. 촘촘하게. 그리고 혜림이도 진짜 많이 도와줬고 세븐틴 안무 뭐 최용준이 뭐 다 했다 이러지만 사실 혜림이의 도움이 엄청 커. 너네의 도움도 진짜 크고. 에이 근데 형이 다 했죠 뭐. 에이 아니야. 나 진짜 든든했었어. 근데 유일하게 10년 동안 아직까지 꾸준하게 계속 시안 찍을 때나 연습할 때나 도와주는 건 너밖에 없어. 아 그래요? 아 근데 본인 시안을 본인이 찍는 유일한 아티스트일걸 너가?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너랑 디노는 춤을 재밌어하고 네.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좀 가능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 안 해. 어떻게 해당 아티스트가 직접 와서 시안을 찍어. 그러니까 너네니까 워낙 친하고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너 의자 불편하지? 약간 이러고 있으면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아니야 건방져도 돼 우리. 근데 약간 이게 이게 편하긴 한데 그지? 그래도 또 방송하려면 또 약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나올까봐? 네. 아무리 쉬면서 해야지만 너무 쉬면서 하나. 그러니까 나도 자꾸 의자가 불편한 거 같아. 그죠. 쉬면서가 좀 잘 안 되는. 그 일반인 의자예요? 멋은 좀 안 난다. 그지? 근데 저는 딱 이런 이 과정도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약. 일단 앉아보자. 네. 앉아나 보고. 앉아볼게. 앉아볼게. 야 편해. 이거네. 이거네. 걷지 마. 그래도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10년 동안 진짜 많은 호흡들이 있었는데 나는 유독 우리가 처음 만나서 약 한 3, 4년 동안 항상 같이 밤새고 같이 안무 짜고 그쵸. 그랬던 게 엄청 추억이야 나는. 저도요. 그리고 끝나고 너랑 디노 데려다 주는 게 늘 그랬어 우리가. 그때 우리가 아침 5시, 6시 항상 퇴근했잖아. 밤에 안무 짜기 시작해가지고. 맞아. 그러면서 너랑 디노는 왜 항상 그렇게 걸어갔어? 나랑 같이 걸어갔잖아 맨날. 숙소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맥도날드 지나서 이렇게 맞아. 걸어갔잖아. 형 그리고 거기 지나가다 그거 나온 거잖아요. 울고 싶지 않은 안무를 짜고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아침이니까 이제 그 가로등이 꺼진 거죠. 그래서 보고 형 이렇게 꺼지네. 낯설지 않은 길 막 이러다가 좋은데 형이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찍어가지고. 맞아. 그 안무가 나오려면 우리가 그렇게 퇴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게 운명이었던 거야. 진짜 그 동선 하나하나를 진짜 우리가 고민 많이 해서. 특히 형은 스토리 많이 넣잖아. 그 그치. 의미를. 근데 옛날에 데뷔 초에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우리 무대 뮤지컬 같다고. 그게 우리의 장점이었지. 막 표정 말 이야기가 있는 안무. 그냥 냅다 멋있는 안무는 많지만 가사와 감정과 움직임으로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되는 맞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줬던 것 같아. 또 그때 또 풋풋하기도 했고 또 20대 초반이고. 그리고 너네가 그런 걸 좀 잘했어. 연기 같은 거를. 예쁘다 봐봐 예쁘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릴 수 있겠냐고.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할 것 같네. 아니 너네 엄청 재밌어 했거든. 그러니까 그 그때는 연습하면서. 맞아. 재밌었어. 근데 첫 게스트의 호시 정도면 아니 지금 탑스타잖아. 자, 빡빡이를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와 대박. 이거 썸네일이다. 최초 공개인가? 사실 그 입대 전에 빡빡이로 뭘 찍은 건 없긴 해요. 아 그래? 그 명호가 머리 밀어줬는데 그래? 네, 그거 올리는 거 말고는 아니 근데 방송은 없어가지고. 이 진짜 귀한 호시의 빡빡이를 나 아까 차 탈 때부터 빡빡이였잖아.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채널에서 오픈을 해도 되나? 나연석 PD님 채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핑계고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도 뭐. 아유 고맙다 진짜로. 이렇게 정식 섭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냥 카톡으로 카톡 섭외. 나올래?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유일하게 이제 편한 연예인 진짜 몇 없다 그랬잖아. 호씨, 권은비, 하성운 이게 끝이야. 형, 나 진짜 궁금한데 형은 왜 옛날부터 나를 호치라고 불러요?
뭐라고? 호치라고 불러요. 호치라고 했어? 호씨. 호씨. 아, 알아.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호씨. 보통 사람들은 호시라고 부르는데 형은 항상 호씨. 야, 호씨. 억양을 올리는 거야 내가? 응. 호씨 이렇게? 호씨. 나만 그래? 네, 형만 그러는데. 나 그래, 너 그걸 왜 이제 얘기해? 10년 지났는데. 아니 뭐 그냥 맨날 호치라고 부르길래 호씨. 야, 이러길래. 호치 근데 귀여운데? 네. 호치. 지금 빡빡이는 호치랑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 어떤 거요? 내가 너를 10년을 봤잖아. 세븐틴을 10년을 봤는데 그렇게 빡세게 연습하고 여기저기 많이 나가고 진짜 바쁘고 그런 와중에 연습실에서 또 뭉치면 되게 재밌게 연습하고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지칠 법도 한데 지치는 모습을 내가 못 봤어. 어떻게 그렇게 안 지칠 수가 있지? 저희요? 저희 완전 지치는데. 아, 진짜였어? 형 있으니까 웃기니까 그 형이 그게. 아, 그러면 내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인 거야? 평소에도 그러니까 애들이 웃긴 애들이 좀 많으니까 음. 지치고 힘들 때 걔네가 웃겨주니까. 도겸, 승관. 네, 막 갑자기 막 아니 다 디노도 웃겨. 있고. 그죠. 갑자기 뒤에 또 한 번씩 그러니까 치고 막,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확실히 힘든데 쉴 때는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많은 다양한 아티스트를 해봤잖아. 연습을 유독 너네가 안 힘들어하고 재밌어 해. 근데 그게 무대의 시너지까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난 그게 진짜 신기했어. 아, 어떻게 연습을 매번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지? 딴 애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재밌어서. 아, 너는 진짜 진심 그래 보여. 그러니까 1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파이팅맨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파이팅맨이니까 파이팅 해야지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무대 에너지로 진짜 나오는 거야. 너는 진심이거든. 파이팅 해야지 안무 나왔을 때 진짜 영준 형이 연습실 들어오면서 이건 국민 안무다. 맞아. 국민 댄스 이제 만들었다. 맞아. 나는 진짜 자신 있었어. 네. 이게 안무 짤 때 어떻게 하지? 바로 나왔던 동작이야. 근데 그런 안무가 원래 잘 되거든. 형이 자신 있어 했던 게 예쁘다 쇼파 밀어붙였던 거. 그리고 만세 이거. 맞아. 이거랑 울고 싶지 않아 무릎 꿇었을 때. 야, 이거 K-팝에서 야. 무릎 꿇은 쌉인 없었다 하면서 형이 그거 또 예쁘다 전에 잔다르크였던 거 아시죠? 맞아. 그 안무 시안도 있잖아. 맞아. 그 아직 나의 핸드폰에 있어. 있어요? 너무 차가워 말은 그 원테이크로 찍었잖아, 우리 연습실에서. 그리고 아주 나이스. 뭐였지? 오늘 하루도 이거 전에 캉캉.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이거랑 어쨌든 되게 많았어. 영준님과 호시님하고 이제 함께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안무를 각각 동시에 한번 같이 했던? 세븐틴 걸로 한번 해볼까? 세븐틴 걸로?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오케이. 하나, 둘, 셋. 울고 싶지 않아. 저는 이게 약간 기억이 약간 저는 그 가로등 기억도 좀 있고. 근데 울고 싶지 않아가 모든 게 진짜 시점이 다 맞았던 게 울고 싶지 않아 내가 처음 노래 듣고 와 이건 진짜 미쳤다. 나의 모든 어떤 데이터를 다 쏟아부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케이팝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대무용에도 관심이 진짜 맞아. 많으니까 그 이제 요소를 여기에 진짜 많이 한번 넣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울고 싶지 않아 사실 동작도 동작인데 구성이 진짜 맞아. 우리가 진짜 잘 짰거든. 근데 그것도 맞았었고 내가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어.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그 감성까지 딱 들어맞았던 거야. 남자가 울 때 약간 이렇게 이거를 이제 거기에 좀 녹였던 거지. 그냥 모든 게 다 잘 맞았어. 의상도 잘 맞았고 우리가 막사비 짤 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막사비가 안 나와가지고 울고 싶으니까 이거 뭐야 터널에서 땅바닥 찍는 거. 그래 손오공 이것도 맞아. 엔딩송이다. 엔딩송이다. 붐 홀드. 그리고 형이랑 안무를 같이 못 짜게 됐던 시점도 어쨌든 우리가 잘 돼가지고 월드 투어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맞아. 아예 너무 바빴어. 한국에 안무를 짤 들어올 시간이 시간도 없었어. 맞아. 그러고 랩앤라이프부터 거의 너가 함께 못했을 거야. 맞아. 그때부터 너무 바빠져서. 근데 그 전에는 항상 함께 했고 뭐 스파이더 짤 때도 근데 너 같이 있었잖아. 같이 있었죠. 제가 철봉에 매달려서 형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어때요? 근데 형이 바로 거기서 야 여기서 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네 형 매달려가지고 진짜 밤 셀 수 있어. 안무 얘기하면은. 그쵸 형. 자 그러면 솔로곡 중에 1등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스파이더. 스파이더는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 뭐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7배우고 안무를 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했어. 네. 팀쌤 안무 월드컵. 64강을 거쳐서 32강, 16강 이렇게 해서 최종 우승을 스파이더가 했어. 하나, 둘, 셋! 와, 스파이더!
아 진짜요? 이제 그게 나와. 아 대박이다. 아 축하해. 안 돼, 근데 진짜. 아 스파이더는 진짜 아 이거는 약간 다시 재조명돼야 돼 진짜로. 아 그럼. 이거는 아 안무가 일단은 저조차도 우리도 이런 걸 또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들 정도로 이거는 약간 아이디어랑 컨셉이랑 노래가 진짜 다 기가 막혀. 안무 짤 때도 그때 내가 완전 몰입했거든. 이거 하면서 내가 와 착붙이다 아.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춤을 추면서 내가 희열을 느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잘 되겠다 싶었지. 스파이더는 웬만해서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이상의 안무를 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진짜. 그렇게 짰나 싶어. 전 그리고 솔직히 마요치로 하나비라도 진짜 좋아. 나도 펄링플라워. 네. 뜬뜬뜬뜬뜬. 그게 약간 그것도 벚꽃이랑- 결승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 폴링플라워가? 어. 근데 그건 진짜 그럴만해 진짜. 야 안무가 그거 너무 짤 예뻐. 때도 우리 연습실에서 너랑 나랑 승현이랑 셋이 아 야 이거 꽃을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서 맞아, 그때 세 명이서 막 상상하면서 막 맞아 야 이렇게 하면 꽃 되지 않을까? 맞아. 그것도 시안 없이 했잖아. 그거 형 연습실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시안 우리가 없이. 시안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다 했을까?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어. 저는 그때 사실 형이 뭐라 설명할 때 응.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는데 난 솔직히 이해 못했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형? 이러면서 막 그랬어. 하면 되고. 어차피 형이 머리에 있겠지 하고. 아 근데 또 사과할 것도 있다 너한테. 뭐야 형? 세븐틴 안무 중에 동선이 길게 필요할 때는 다 퍼포먼스 팀 아. 4명이랑 우지를 썼던 것 같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걔네가 제일 빠르고 너네가 이제 빠르게 움직여줘야 다른 애들이 파트를 멋있게 걸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우리 어릴 때 그거 있었어.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렇게 이동하면은 분명히 안 되는데 형 여기서 저기 거리가 안 되는데요 형 이러면은 형이 잠깐만 자기 혼자 이렇게 가 그러면은 되네? 이제 이러고 아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했었어 그때. 그치 내가 그때 근데 그게 좀 습관화가 돼 있는 것 같아. 다 돼. 내가 항상 무조건 돼. 어차피- 대한민국에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 근데 그래도 영준이 형은 그거 말해. 이거 어차피 너네가 이거 한 번 하면은 평생 출 안무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말- 말해. 말했어. 말하는데 말하면 이렇게 될 거 알아. 그래서 말 안 해. 어차피 해야 돼. 말은 했는데 내가 한 번 다시 해보고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왜 되지? 되네? 이러면서. 그냥 미안해 그거는. 아이. 너가 동선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 아이. 근데 너가 있었기 때문에 세븐틴 포메이션이 그렇게 다 예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아유. 근데 진짜 아직도 13명 있는 게 신기해요, 형. 저는. 아 근데 진짜 엄청 귀한 거야 그게. 13명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사이도 좋고 나는 그게 늘 부럽더라고. 나한테도 이런 동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만큼. 빨리 근데 애들 좀 다 갔다 와가지고 완전체를 또 하고 싶어요, 빨리. 아. 형이랑 해가지고. 13명 완전체. 13명이서. 그때 스파이더와 폴린플라워와 손오공을 이기는 퍼포먼스를 짤 수 있어야 될 텐데 진짜 매번 부담이다 세븐틴 안무는. 아우 토크 재밌다. 그러니까. 찐 옛날 토크다 얘기하니까. 찐 토크. 그러면 10년 동안 이제 우리가 봤잖아. 나한테 혹시나 서운했거나 서운했거나? 그런 거 있어? 형 뮤직비디오 촬영장 안 나올 때? 아니 그거는 일단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진짜 못 가서 뮤직비디오 미안한 아예 게- 안 와, 진짜 형. 연습만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장 아예 안 와. 많이 가서 나 스파이더 할 때도 갔고 많이 내가 계속 때도 갔고. 와달라에서 왔잖아요. 아니야. 가까웠을 때 손오공. 갔지. 손오공은 못 갔지. 그치, 손오공 손오공은 못- 보이즈 플래닛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야 그때. 하여튼 형도 진짜 일 중독, 완전 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그거 말고는 없지. 아예 없죠. 아 없어? 예전에 그럴 때 있었다? 에스쿱스가 네. 나한테 형, 저 서운해요 이러는 거야. 뭐라고 해? 그때 내가 이제 오디션 프로 나가고 워너원의 안무를 내가 했을 때 그 워너원의 뷰티풀 활동하고 너네 어떤 곡하고 이제 겹쳐서 이제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제 워너원 디렉팅을 하고 있으니까 쿱스가 그걸 보고 서운했나 봐. 그래서 진짜 세븐틴의 영준이 형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좀 서운했었어. 쿱스 형 그게 있죠, 의리. 근데 의리 막 이러는 거. 쿱스가 그 워너원의 뷰티풀 무대를 보고 형 근데 눈물 찔끔 나던데요? 하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안무가 그 원어원 좋아가지고. 저는 에너제틱 진짜 좋아해요. 그래? 에너지도 진짜 좋았고 원어원도 열심히 했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딸린 식구들도 많고 그럼.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건 진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쁘면서 나는 세븐틴은 언제나 했었어. 응. 내가 잠을 못 잤으면 못 잤지 무조건 너네 거는 하려고 했었어. 형이 근데 공부의 시간을 한번 가진 기간이 있었어요. 수련을 떠나야겠다. 수련을 떠난 시간이 있었어. 맞아 진짜 수련을 떠난 시간. 그때가 고맙다. 아프다. 고맙다 때 형이 수련을 떠났어. 고맙다 할 때 더 멋있는 안무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만한 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이쯤이면 내가 수련을 한 번 더 하고 와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갔다 온 거지. 그러니까 갔다 와서 짠 게 뭐였지? 홈 홈이구나. 고맙다. 다음에 홈도 진짜 열심히 했지 우리. 텔미나 했너 그 부분 연습할 때 여기저기에 나갔더라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막 저기 가 있고. 그러니까 나도 분명 여기서 시작했는데 내가 저기 가 있는 거야. 어디 왜 여기 어디야? 그래서 홈 다음에 히트야? 히트 독. 아 독! 네. 독이 진짜 네, 완전 독. 레전드잖아. 네, 완전 독. 히트는 또 회사에서 발주를 할 때 조건이 있었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세븐틴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 히트 엄청 빡세지. 아 히트 진짜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면 하는데 또 안무를 다 짜고 와 이거는 이제 커버 하시는 분들도 이거 영상으로 보고 이 안무는 못 따겠는데 싶었어. 저는 히트를 할 때 사전 녹화할 때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처음이에요. 그 무대 준비하면서 힘들어서? 네, 와 진짜 엠카에서 보통 한 리허설까지 하면은 드라이 드라이 카메라 본방 본방 3번 가잖아요. 한 5번 하잖아요. 와 진짜 마지막에 갔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너가 또 그 빡센 파트잖아. 네, 뜨뜨뜨 이렇게 쏴 여기잖아. 근데 거기만 빡센 게 아니라 나가서 쉴 때도 빡세. 너무 숨이 차니까 이거 막 하고 나갔어. 유산소도 잠깐 멈춘 느낌인 거예요. 너무 심장 빨리 뛰고 너무 진짜 와 장난 아니었어 진짜. 진짜 세븐틴 안무가 진짜 빡세긴 빡세. 근데 알지? 너네가 그거에 또 희열을 느껴. 그래서 내가 동갑내기 때 형이랑 같이 하자는 거야. 나 느껴보라고? 아 진짜 힘들더라. 아 근데 형 나이에 현역으로 뛰어버리는 게 그것도. 아 근데 생각보다 말할 게 진짜 너무 많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랑 나랑 10년 동안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거의 없잖아. 연습실에 왔을 때 간간히 말고 이렇게 진중한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아?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럴 일도 없었고. 그렇네. 우리 둘한테도 되게 의미 있다. 근데 아, 형 저 약간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좀 나오고 싶었어요. 형이랑 둘이서 하는 거. 아 그래? 되게 의미 있네. 네. 오늘 나도 진짜 좋다 야. 저는 약간 형 보고 좀 깜짝 놀랐는 게 되게 많았어. 아, 그래? 네. 연습생 때는 회사에서 시켜서 안무를 짰으니까. 근데 형 만나고 와 대박이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나는 오히려 너를 만나고 나 놀랬던 그래요? 게 와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상상력과 이런 실력을 갖고 있었으면 내 삶을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을까. 나는 그냥 형 보고 이 생각했는데 내가 굳이 안무를 짜야 되나? 난 그냥 가수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회사에서 나한테 안무 자꾸 시키는 거지? 약간 여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세븐틴이 이렇게 잘 되기 전에 너랑 디노한테 만약에 맞아, 안 되면 만약에 안 현실적으로. 되면 나랑 같이 안무가 하자.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아 근데 그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재능이 너무 있었어. 너네 둘한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재능이거든. 연습을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게 재능이라. 와 근데 요즘에 진짜 잘 추더라 댄서들 진짜. 댄서도 잘 추고 연습생들도 완전 상향 평준화 됐고 나 어제 캐럿들 만나가지고 워크샵 했거든? 썬더 알려줬거든? 근데 그냥 아무 말 알려준 게 아니라 너네 동선을 똑같이 연출을 해가지고 알려줬어. 근데 할 게 진짜 많잖아. 안무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표정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립도 해야 되고 동선 이동할 때 번호도 봐야 되고 그걸 내가 다 알려줬더니 팬들이 와 진짜 우리 세븐틴이 무대를 하면은 그냥 즐기는 줄만 알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몰랐다면서 되게 감동받아 하면서 갔어. 와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에어비앤비랑 에어비앤비랑 나랑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캐럿분들을 초대를 해서 실제로 그 춤을 춰보는 거야. 했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다. 나도 진짜 너무 즐거웠고 캐럿들이 이게 가수 닮는다 하잖아 팬들이. 되게 너네 같아. 되게 착하고 진짜 친절하고 처음에 너가 캐럿 분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 첫방 때 봤으려나? 너네가? 아낀다 첫방 때 사전 녹화 때? 그런 것 같아. 그때 데뷔할 때 그냥 마냥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때는 약간 그 빨간불 찾는 거에 좀 바빴던 것 같아. 녹화할 때? 녹화할 카메라들? 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처음이니까. 내가 그 스맨파 이후에 이제 나한테도 이제 팬분들이란 게 생기고 내가 어떤 스케줄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내 무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나한테 팬들이 생겼을 때 연예인들을 그때 이해했어. 연예인들이 항상 뭔가 진짜 우리 뭐 누구들 진짜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 근데 난 속으로 아니 진짜 저게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까? 아니 어떻게 얼굴도 잘 모를 텐데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지?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진짜 팬들이 생기니까 그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무한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엄마의 사랑처럼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거를 내가 완전 뒤늦게 이해를 했어. 저도 약간 데뷔하고 이제 캐럿분들 덕분에 약간 이 사랑이 뭐 가족과의 사랑, 뭐 친구들 뭐 이렇게 사랑, 뭐 연인과의 사랑이 있는데 또 요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인 거 맞아. 그런 사랑을 또 배워본 것 같아요. 이 덕분에 진짜. 그래서 그렇네. 진짜 너무 이제 감개무량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아니 왜 나를 저도 사랑해주지? 그 생각 가끔 많이 해요. 왜 나를? 약간 왜 나를 사랑해주지? 네.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하면서 연습도 하게 되고 외모 관리도 하게 되고 맞아. 여러 가지 내가 성장을 하더라고. 그 팬분들 덕분에 진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너는 오죽하겠냐고. 근데 그때부터 내가 살 빼기 시작하고 피부 관리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잖아. 네. 진짜 야, 말이 나와서 그런데 스맨파 때 옷 빌려준 거 맞다. 진짜 고맙다 야. 진짜 고마워. 네. 근데 내가 그때 알지. 야 형 이제 수면파 나가는데 옷 좀 빌려주면 안 되냐 해갖고 형 저희 집으로 오세요 했잖아. 그래가지고 너네 집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네, 맞아. 진짜 이렇게 보따리로 맞아. 싸가지고 맞아. 이제 집에 왔는데 너가 빌려준 옷들이 고가도 많았고 이쁜 옷들이 진짜 많았거든. 네. 근데 내가 나중에 수면파 영상을 보니까 너무 내가 매치를 못한 거야. 이거 내가 여기저기 이거 호시가 빌려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너무 이게 매칭을 못해가지고 약간 좀 미안하더라고 너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해. 그런 애가 어딨어. 형 뭐. 너 옷 진짜 안 그래도 옷 진짜 좋아하는데. 옷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댄서들한테도 너가 옷 막 만들어서 주고 네. 너 옷 막 다 나눠주고 맞아. 사주고. 다행히 그 당근에 파는 애들은 없더라.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진짜 많이 했어 댄서들한테. 이게 어떤 무대 연출보다 댄서의 중요함을 너무 아니까. 네. 세븐틴이 진짜 스태프들을 진짜 많이 아끼는 게 진짜 티가 진짜 많이 나고 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특히 이 K-팝 이 산업이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는 맞아. 이 뭉쳤을 때 이 시너지가 빡 터져야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힘들잖아. 내가 막 사랑받고 내가 막 이렇게 뜨면은 약간 그 자만이 약간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지 않아? 그런 시점이 오죠. 오긴 와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잘 해나가? 근데 저희는 인원이 일단 많아서 중심을 잡기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혜림쌤도 있고 본 친구들 중에서 잘못 나간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거만해지고 별것도 아닌 게 그런 친구들 보면서 쟤는 진짜 저기까지겠구나. 딱 봐도 그치, 그런 생각 끝이 들고. 보이지. 네. 그리고 또 결국에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되는 거지. 너는 학창 시절에 항상 장기자랑 하면 나가는 애였어? 무조건 나가죠. 무조건? 형은요? 무조건 나가지. 원래는 무조건 무조건 나갔을 것 같아 너는. 흔히 말하는 그 나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는 쉬는 시간 10분 주잖아. 10분 동안 난 무조건 복도에만 있었어. 복도에서 약간 그룹 만들어가지고 막 춤 가르쳐주고. 저는 그리고 또 발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 네. 발표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발표를 막 애들한테 설명 듣고 막 이렇게 나가서 막 발표. 너 그 약간 오락부장 같은 거였구나? 네, 그리고 막 정교부회장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그때부터 웃겼구나 너가. 웃겼나? 웃기진 않았는데. 웃긴데? 그래요? 웃긴데? 너의 파이팅이 좀 웃겨.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파이팅이 계속 있을 수 있지? 안 지쳐? 지칠 땐 없어? 저도 약간 형처럼 혼자 있을 때 좀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공허함을.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잘 이겨내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 외로울 수 있다. 네. 공허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 나가서 막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밤에 자전거 타고 팀쌤 가서 춤추고 가끔 그런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음을 달래는구나. 네, 그렇게 춤추고 재밌게 하면 또 이제 땀 나고 또 오면은 집에서 씻고 자면 그치. 잘 오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은 그 에너지나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했네. 연예인들이나 뭐 우리 댄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외로움과 공허함에 이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어가지고 근데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약간 좀 안 좋게 푸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사고를 친다거나 그러니까. 근데 저도 친구들이랑 막 술도 먹고 해봤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 네. 그 공허함이 다 채워지진 않아 그게. 일단 술도 잘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너 술 못 먹어? 먹긴 먹는데 그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주량이 너 어떻게 돼? 한 병 반? 잘 먹는데?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지. 한 병 반이면 한 병 반인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은 그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야. 우리 화장실 한번 갔다가 해도 돼요? 화장실 가고 싶지? 아니요. 이야, 이거 호강하네. 호씨가 오니까 내가 호강을 하네. 근데 그냥 너무 편하다. 그냥 다행이다. 저도 그냥 너무 편한데요. 이제 우리 고기 먹으면 됨. 야, 한번 좀 구워볼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어차피 롤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 호씨가 구울게. 형 한번 구워보고 있습니다. 귀하다. 호씨가 굽는 고기. 근데 저희 팀도 보통 고기 구우면 민규가 좀 많이 굽거든요. 아, 그래? 네. 민규가 좀 캠핑 이런 거 좋아하잖아. 민규 벌써 탔는데? 어이씨, 큰일 났다. 썰어서 한번 싹 불에 싸사삭 다가. 한번 썰긴 해야겠다.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배고파. 나 진짜 너랑 밥 먹으려고 너무 안 먹고 왔어. 근데 원래 얘네들을 쉬게 하고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응. 아이, 형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쉬고 너네가 좀. 게스트 불러서 영준님 하고 싶은 거 하기가. 근데 다 익은 건지 모르겠네. 너가 한번 먹어봐. 그럴까요? 아, 좀 좀 있어요. 빨간데? 그죠? 나 그 생각을 잠깐. 와,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아, 또 김치도 종가로 또. 아니, 마늘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우리 뭐 무슨 사람 되라고? 여러분 종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귀하다. 호씨가 구워주는 고기 한번 맛을 잘 한번 익었나? 봐보겠습니다. 안 익었어? 너무 맛있어. 아, 그래요? 너무 잘 익었다. 음. 와, 대박 힐링이다. 서울 한복판 루프탑에서 진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아, 근데 이거 삼겹살 진짜 맛있다, 여기. 아니, 너가 잘 구웠네. 그 고기 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지대 왜 이것 때문에 지대 완전 캐럿도사에서 유명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참 신기해. 그 퍼포먼스 하면서 그런 육성을 내는. 아, 멘트 하는 거? 그게 되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너가 그걸 늘려고 느는 게 아니라 너가 안무 연습할 때 그런 걸 늘 해. 맞아. 늘 하는데 그게 이제 특징이 돼버린 거지. 세븐틴 무대. 찜? 목살입니다. 우와. 그냥 목살을 드셔보세요. 조금만. 근데 요즘 그 스태프분들 아니 그냥 안 찍어도 되고 질문 안 해도 되니까 저기서 먹어요. 카메라 롤만 돌려보시면 나가시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먹지. 그거 상관없긴 한데. 아, 들어와. 들어오십시오. 원래 뭐 댄서세요? 여기는 웹 디자인 전공이고. 네, 아, 너무하네. 아, 이제 애들 콘서트 하는구나. 저 진짜 너무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애들 콘서트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처음이니까. 네. 아예 그냥 세븐틴 무대에 섰었는데 내가 지금 세븐틴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약간 좀 기분이 좀 눈물 날 수도 있겠는데? 묘할 것 같긴 해요. 그지? 네. 애들이 잘 했으면 좋겠고 또 부담 많이 갖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소리 지르는 게 많잖아요. 맞아. 얼마나 부담돼. 야, 그게 더 부담되겠다. 그냥 춤보다 그게 부담되겠다. 그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명호를 좀 단련시켜 놨어요. 배를 좀 때렸어요. 힘 줘서 그냥. 그 뭐야? 그때 그 글램핑 얘기했을 때 아, 형. 이거 찍혔나? 아, 너무 웃긴데. 괜히 기분이 이상해. 저도 이상해요. 네가 먹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찍고 이제 너무 웃기네. 되게 수치스러워. 와, 진짜 어쩌다 부석순 이게 나왔을까? 부석순. 아, 부석순 또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파이팅 해야지를 이을 곡이 또 한 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부석순 해보니까 근데 5년에 한 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힘들어서? 세븐틴 활동하고 부석순 활동하고. 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이 부석순이 어쨌든 이 힘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대기실에서 이러고 있다가 광고 촬영만 해. 광고 촬영 때도 뭐 무대 올라갈 때도 어디 뭐 인터뷰하러 갈 때도 뭐 연습실에서도. 이래야 되니까 이게 근데 파이팅 해야지까지는 진짜 신나게 했어요. 청바지 때도 신나게 하다가 청바지 때 중간에 이제 현타가 온 거야. 대기실에서 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호시우지가 좀 편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동선도 2명이니까 뭐 많아봤자 2번, 1번. 나도 얼마나 편했겠냐. 안무 짤 때. 그러니까 안무 짤 때 개꿀이었어 진짜. 와, 2명 동선. 저도 약간 우리가 진짜 디폴트 값을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맞아. 이번에 진짜 많이 들었어. 야, 어떻게 그 옛날에 13명 동선을 다 했을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가수가 또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지 않아? 근데 요즘엔 진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인원수가. 근데 난 내가 13인조 될지 진짜 전혀 몰랐는데 많아봤자 7명? 일 줄 알았는데 저는 세븐틴
예쁘다로 장기자랑 했었거든요. 진짜요? 이분이 되게 그거 짤 때 우리 진짜 개고생했는데. 맞아. 되게 뿌듯하지 않아? 그렇게 커버하고 장기자랑 하는 거 보면? 응. 우리야 힘들게 짰지만 이들은 편하게 따면 되는 건데. 동선 힘들지 않았어요? 네. 몇 명이서 했어? 맞춰서 했던 거 13명이서 했다고? 너무 소파 뒤에 숨는 거 진짜 어렸을 텐데. 맞아요. 정한이가 안 보이게 일조를 다 해야 될 거야 아마. 맞아. 응. 그거 도겸이 역할도 힘든데. 이거? 그때 형 되게 즐거워 보였어요. 즐거웠어. 즐거워. 즐거웠어. 형이 그 소파에서 애들 안무할 때 막 이렇게 시키면서 혼자서 계속 킥킥킥거리고 있는 거야. 야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러고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너네가 이제 역할놀이를 너무 잘해주니까. 그 약간 예쁘다 같은 경우는 예쁘다 같은 게 없으니까 형이 그 말을 한번 했었어. 조만간 소파로 안무하는 애들은 없을 거다. 아 되게 자만하네. 그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응. 조만간 소파로는 못 덤빈다. 아 그때 그만 근데 진짜 안 나왔어. 그 후로도 안 나왔던 거 같은데. 야, 철봉도 못 덤벼. 아 철봉은 우리한테 안 철봉은 영원히 못 덤빌 돼. 수도 아, 있어. 철봉은 우리도 못 덤벼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못 이겨. 우리 지칠 법도 해. 우리 한 번 쉬어가야 되긴 해. 진짜. 형도 나도 진짜 우린 쉬어가야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쉬면서 해. 아 좋다. 이번에 좀 많이 쉬어. 네. 그러니까 군대도 뭐 빡센 힘든 그런 훈련이 있기야 하겠지만 매일 훈련인 게 아니거든. 근데 너는 매일 훈련처럼 살아왔으니까 아무래도 군대가 더 리프레시하고 너의 어떤 내면을 마주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어. 10년을 약간 잘 돼야 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안과 초조가 디폴트 감정이잖아.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 이제 군대를 가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 편하게 지냈던 알았던 형들 있잖아. 네. 그 형들이 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지 하면서 약간 존경스러울 거야. 저는 벌써 그래요, 형. 아 그래? 그 훈련소 때 형들은 핸드폰이 못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뭐야? 그러니까. 공중전화도 못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아 그렇네. 핸드폰이 좀 컸었어 지금보다. 너 머리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 편하긴 하네. 이게 애들이 왜 미는지 알겠네. 하도 밀고 다니고. 언제 중학교 때 밀어보고 처음인가? 저 한 번도 안 밀어봤어요. 아 그래? 중학교 때도? 네. 저 중학생 때 두 발이 그래도 눈썹 위까지는 진짜? 돼가지고. 그러면 너의 두상을 처음 봤겠네 이번에. 네. 머리를 처음 이제 빡빡 밀어보니까 되게 시원하다. 일단 시원한 거랑 최근에 짧은 머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탈색도 많이 해가지고 끊기니까. 근데 팬들이 머리를 좀 길러달라 하더라고. 너가 네. 이런 가수를 안 했다면 뭘 하고 있을까? 저희 부모님은 그 태권도를 계속 시켰던 게 4단을 따면서 4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시켰는데 일단 하면서도 이쪽으로는 내가 재능이 없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너 운동신경 좋잖아. 좋은데 그러니까 일단 다리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옆에 애들은 막 이만큼 찢는데 저는 막 다리도 안 올라가고 막 다리 찢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아프고 막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아프지. 네. 운동을 시키고 싶어 하셨다. 부모님께서는. 엄마 아빠는 공부 머리는 없어 보이니. 그때 당시에. 나랑 비슷하네. 근데 공부머리 없는 애들이 잔머리가 좋거든. 약간 창의력이 좋아. 창의력이. 잠깐만 너 내가 저번에 손금 봐주지 않았어? 봐줬어. 왼쪽이야. 형 손금 봐준 거 진짜 지금. 아직도 이러네. 너는 그러니까 결혼을 네. 캐럿 분들하고 하려나 봐. 왜요? 여자가 안 보여. 그니까 형 그때도 그 말했는데. 내가 그때도 그랬지. 네. 여자가 안 보인다고. 와 완전 일 손금이야. 일 몰빵. 일 중독. 근데 너 공부했으면 공부 잘했을 수도 있어.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어? 돈이에요 형? 응. 돈 차곡차곡 그냥 은행에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너의 명예선에 비해 돈을 너가 덜 모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 굴리거나 그러진 않지.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약간 좀 짧아. 생명선이 좀 짧거든. 자녀도 안 나오네. 진짜로? 일만 하나 봐. 평생 동안 캐럿과 함께. 진짜 캐럿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진짜 이건 결혼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바뀌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야, 너 운동 많이 하나 보다. 굳은 살이 진짜 많네.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군대 가면 이런 좋은 시계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형이 보관하고 있을게. 그래서 형이 너의 이런 시계는 형이 보관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진짜요? 이게 뭐예요? 군대에서 정말 필요한 게 전자시계야. 네. 이런 거는 모래 튀고 막 땅 그슬리고 다 기스나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지. 진짜? 군대 갈 때 진짜 제일 필요한 아이템이야. 군인들한텐 최고의 브랜드다. G샷? 오. 이거 아직 선물 받은 거 없지? 저 선물
그 시계 지금 형한테 받은 것까지 3개째. G샥? 아니 솔직하게 안 말하면 그래. 누가 줬어? 일단 연석이 형. 유연석? 네, 연석이 형. 내가 아는 그 유연석? 네. 의사 역할? 네, 연석이 형 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응. 연석이 형 근데 G샥은 아니에요. 아 그래? 네, 더 다른- 고가?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G샥이 최고야. 아 그래요? 무조건 G샥이야. 그리고 또 누가 줬어? 그리고 일본에 가서 케어팀 형. 아 그래? 일본인 형. 와. 근데 응. 검은색 없어요. 아 검은색? 네. 또 튀는 거 주셨지 연예인이라고. 아니 연석이 형 검은색인데 그 다른 모양이고. 아유 이게 너무 크지 그게. 우리는 딱 적당한 걸 준비했거든. 이게 과한 게 전혀 중요하잖아 군대에서는. 딱이다 근데 이거. 딱이지? 네. 군인 같아요. 아 좋은데 이거? 반짝반짝. 와. 에너지. 형 이게 감사해요 이제- 진짜.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인간 권순영님의 프로의 꿈에 대해서 아 20살 때는 그냥 데뷔해서 잘 되는 게 꿈이었고 지금의 꿈은 멤버들이 다 같이 이제 잘 완전체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아, 옛날에 네. 너네 이제 초반 때 네. 야 너네 성공하면 나 꼭 이거 해줘야 돼. 내가 별 얘기 다 했던 것 네. 같은데. 그리고 막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어, 여기서 어. 뭐 다 이렇게 있자 막 이런 거. 아카데미를 하자. 네, 막 맞아, 이러면서. 야 진짜 추억이다. 와, 진짜 진짜. 우리 오래 봤다. 네. 근데 오래 봤는데 우리 둘 다 건강해진 것 같아.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진짜 성장도 많이 했고. 맞아. 앞으로 파이팅하고 네 형. 시계는 맡아둘게. 아니 사이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잘 맞아. 요것도 채워야 되는 거야? 아 그럼요. 아 충분해. 근데 여기서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그러니까 내가 좀 손목이 좀 두꺼워. 아 그렇네. 어. 너 나오면 내가 또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또 좋은 안무를 한번 짜볼게. 저도 좋은 곡 싹 들고 가겠습니다 형. 그래. 휴가 나올 때마다 연습실 와. 네. 춤은 진짜 굳으면 안 되니까 또. 춤 멤버가 춤 리더가 굳으면 안 되지.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감사합니다. 뭐, 마무리 멘트 해요? 약간 옛날 스타일이네. 요즘에 팩폭! 그냥 막 가는데. 팩폭. 아, 네, 오늘 쉬면서의 네. 첫 게스트 호씨를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멋진 시간,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저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편했어? 응, 진짜 편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했어. 형 진짜 고마워요, 진짜로.